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은 참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소리도 두 가지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검찰에 출석을 하는 이 과정을 들어보시겠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 드렸던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검찰이 소환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진 출석한 거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찰이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일정을 정해서 소환 절차를 밟기 마련인데요. 네네. 검찰 설명에 따르면 안희정 전 지사 측 변호인이 오늘 오후 3시 40분께 연락을 해서 5시에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통보해 왔다는 겁니다. 예. 검찰은 일단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건데요. 앞서 설명드린 그런 좀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절차가 있는데도 안희정 지사가 굳이 스스로 직접 나온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과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사 받았나요? 지난 6일 날 이제 안희정 전 지사를 김지은 씨는 고소한 상황인데 오늘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아, 오늘? 그렇습니다. 예. 김지은 씨 측은 안희정 전 지사의 일방적 출두 통보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과와 행동의 태도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희정 전 지사가 오늘 발언한 내용들을 쭉 보면 피해자에게 어떤 입장을 표명한 내용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난이 또 쏟아지겠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대변인을 통해서 구두논평을 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가 연구소 사무실 증거를 인멸하더니 뜬금없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검찰 소환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검찰 출석은 검찰이 준비가 덜 됐다는 걸 알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은 도리를 다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모로 논란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조사 어디까지 될지 한번 또 봅시다. 또 뭐 오늘 두 가지 소리 듣는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뭡니까? 배현진 MBC 전 아나운서가 자유한국당에 오늘 공식 입당을 해서 환영 행사도 열렸는데요. 예.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정식 인사 통보도 받지 못한 채로 8년 가까이 진행해온 뉴스에서 쫓겨나듯이 하차해야 했습니다. 시청자들께 마땅히 올렸어야 할 마지막 인사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로 회사 모처의 조명기구 창고에서 업무 발령을 기다리며 대기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파업에 반대했던 제 동료 언론인들은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부당한 일들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애석한 일이죠. 대한민국을 일궈온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 이를테면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시장경제 이럴 때 얘기하는 이 자유라는 가치가 지금 파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를 느꼈습니다. 본인의 소신을 따른 대가로 사회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신이 이런저런 피해자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명기구 창고에 가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MBC는 이 공간을 미발령자들이 대기하는 곳이다. 이 상암 MBC 미디어센터 6층의 보도본부 사본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책상과 전화, 멀티탭, 랜선 등의 어떤 사무기구와 함께 파티션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조명기구 창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사실과 맞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 오늘 배현진 씨와 더불어서 이 길환영 전 KBS 사장 역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네. 여기도 좌파 진영에 의한 언론 장악으로 인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이 차단된 상황이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공천 확정이 된 건가요? 이 기자들이 그걸 물어봤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MBC 기자가 질문을 한다 이런 이유로 환영 행사를 급하게 끝내버려서 확실한 답을 이제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 단 배현진 씨가 아직 결정되기 없다는 게 팩트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언론은 배현진 씨의 경우에는 서울 송파을, 길환영 전 사장은 충남 천안 갑에 전략공천이
당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현진 씨의 경우에는 이 송파을에 특별한 연고가 없고 다만 이제 그 여기에 원래 이제 지역구 의원이었던 최명길 전 의원이 MBC 출신이다 뭐 이런 연관관계 이외에는 이게 뭐 나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서요. 이건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조도 입장을 밝혔죠? 언론 노조는 자유한국당이 두 사람을 피해자로 둔갑시킨 것은 위선이다라면서 특히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언론 노조가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물러나게 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언론 장악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돕는 길일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뭐 기자회견을 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을 통해서 이 폭로가 보도된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 보도자료로 반박을 했는데요. 자신이 성추행을 저지른 곳이 여의도 렉싱턴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일에 그 호텔에 간 일이 없고 또 검찰의 강제 구인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꼼수다 멤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등의 여러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폭로를 한 당사자를 만날 그럴 기회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입장 표명이 좀 늦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전 정권들에 의해서 이제 정치적 음모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충격으로부터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미투 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고 자신을 언급한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미투 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브레시안에는 추가 보도도 또 나왔죠? 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당시에 여러 가지 심경을 주변인들에게 전한 기록 그리고 당시의 정황을 함께 경험한 친구들 뭐 이런 증언의 내용이 이제 그 보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나온 상황인데요. 예. 이 중에 한 명은 정봉주 전 의원이 보낸 문자를 실제로 같이 보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언이나 기록들은 이제 2012년 초에 작성되거나 나온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앞서 나온 폭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진실 공방이 예상되네요. 그렇습니다.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무슨 논란이 있죠? 어떤 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여성을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 이런 폭로가 이제 나왔던 건데요. 오늘 아침에 직접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다만 그 여성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애초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오영환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박수현 전 의원의 해명은 거짓이다. 내가 두 사람의 관계를 10년 동안 지켜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박수현 전 의원의 전 배우자도 나왔는데 이런 이제 오영환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다. 이를 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또 해서 화제였습니다. 네. 또 이혼 사유도 애초에 알려진 생활고 문제가 아니라 불륜 뭐 이런 문제였다라는 얘기도 이제 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수현 전 대변인 측은 이거는 거의 정치 공작에 가까운 어떤 사실 왜곡이라면서 어떤 또 추가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지겠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음 뉴스는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게 이제 오늘의 가장 큰 뉴스였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직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각각 25%, 10%의 고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명령에 서명을 했죠. 단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가 돼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두 나라가 지금 관계가 돼 있는 나프타 협상을 더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동맹국들이 미국을 나쁘게 대해왔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달 초부터 이 미국에 머물면서 주요 인사들을 쭉 만나고 있는데요. 요구의 핵심은 한국을 캐나다, 멕시코처럼 규제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 철강 수입 국가 중에 캐나다, 브라질에 이은 지금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또 예외 조치에 포함된 캐나다가 1위, 멕시코가 4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요구를 관철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북미 대화 국면이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어떻게 연결되죠? 이번 조치가 이제 무역 확장법에 근거한 것인데 예.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 통상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관세 조치에 포함된 이 국가와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이 된다면 철강 규제 철폐나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대목이 지금 포고문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미국을 방문한 특사단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NSC 보좌관 등의 안보 라인들을 만나서 철강 규제에 좀 예외국으로 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일단 이 안보 라인들은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 이런 답을 이제 일단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요즘에 이제 안보 라인이 아니라 무역 통상 라인의 경우에는 좀 강경파들의 입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후에 좀 변화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죄송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요구대로 오는 14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정두원 전 의원 등은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후 수사와 재판은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한 판단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날짜 조정해달라고 하더니 14일 날 가겠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더군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